이 신호들을 무심결에 놓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약 먹어서 해결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암이라는 큰 질병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이 우리에게 보내는 초기 신호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사실 늘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를 우리가 잘 감지만 한다라면 아마 크게 건강에 고통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호들을 무심결에 놓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약 먹어서 해결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암이라는 큰 질병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생기는 질병이 아니다 보니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년, 20년 이렇게 서서히 축적되어 온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이라는 것이 걸리기까지는 사실 우리 몸은 계속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한 7가지 정도의 신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의 환경이 바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산소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우리는 잘 챙기지 못할 정도로 얕은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자주 오게 되는 거죠.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 산소 공급을 받기도 하고 또 호흡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운동이나 호흡 연습이나 또 어떤 생활의 어떤 균형, 굉장히 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무직 생활을 할 때는 우리 몸의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세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일부러 복식 호흡을 하지 않을 때는 얕은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복식 호흡은 이렇게 배를 불룩 내밀면서 횡격막을 이용해서 하는 호흡인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통 복식 호흡을 늘 하진 않잖아요. 흉식 호흡을 얕고 빠른 흉식 호흡만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생기게 되죠. 산소가 낮은 환경에서는 저산소 유도인자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또 암세포가 더 퍼져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보내는 신호는 산소 부족이라는 신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성체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람의 몸은 약 알칼리성 체질이고 산성체질은 좋지 않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몸을 산성화시키는지 이게 왜 나쁜지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섭취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정제의 탄수화물, 정제의 당이죠. 요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빵을 좋아하고 과자를 좋아하고 디저트, 액상음료, 달콤한 음료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는 이 환경이 되면 우리 몸은 당에 있는 성분이 인산화가 되면서 몸이 산성으로 쌓이게 되고요. 또 당이 잘못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기면서 몸의 산도가 올라갑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몸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적절한 미네랄들이 잘 공급이 안 될 때에는 뼈에서 이 미네랄들을 빼내서라도 산성 체질을 피하고 약 알칼리 체질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미네랄들을 충분히 잘 먹고 있어요 하는 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계속 산성 체질을 알칼리 체질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칼슘도 빠져나가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고기가 있죠. 이 고기도 역시 많은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산성 체질로 가게 됩니다. 과도한 당 섭취나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생기는 만성 염증들이 우리 몸을 계속 산성화시키면서 이 산성화가 됐을 때 우리 몸의 세포는 정상적인 대사를 하지 않고 젖산을 활용해서 이 암세포의 대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암으로 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산성 체질도 중요한 암이 만들어지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요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많은 암 환자분들은 음식 문제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음식과 운동, 수면, 호흡, 스트레스,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 갈등 관계 속에서 굉장히 행복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실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드시 이 암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목표를 생각할 때도 건강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크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꼭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라는 이 자율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되면서 혈당,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은 수축하고 소화효소는 나오지 않게 되는 몸으로 긴장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 긴장하면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림프순환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면역세포들이 잘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잠깐 하루 이틀 그냥 일주 잠깐이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수년 수개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환경에서는 이게 우리 몸이 계속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그 당분들이 많이 있는 이 몸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건강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암에 걸렸다라는 것은 사실 산소 부족, 영양소 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끼는 환경 중에 하나가 바로 3교대 근무처럼 일주기 리듬이 깨어진 분들의 경우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할 때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또 3교대예요. 계속 밤에 일하는 환경이에요.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몸의 주기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오게 되고 제대로 된 면역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고 또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암을 또 부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단 음식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꼭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연의 당과 정제 가공한 당, 확실하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혈당 스파이크가 빠른 음식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 액상 과당류로 만들어진 어떤 가공된 음료,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빠르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은 호르몬이 지나치게 자주 부르는 신호를 받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생기면서 만성염증이 같이 커지게 되는 환경으로 우리 몸이 바뀌게 됩니다. 또 이 당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산이 쌓이면서 산성화 체질도 같이 부르게 된다 그랬잖아요.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염증 유발하는 차원에서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우리 몸의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살찌는 차원, 당뇨병 차원뿐만이 아니고요. 인슐린 호르몬의 항염 작용과도 연관지어서 암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하면 단순히 상처난 것의 염증, 이것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세한 염증, 또 이것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만성염증이 문제가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원래 외부 물질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왜 외부 물질이 자꾸 생기게 될까요? 음식의 문제,
또 스트레스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음식, 뭐 가공식품, 또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는 그걸 빼내기 위해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화된 콜레스테롤 경우에도 백혈구의 면역 작용에 의해서 동맥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당분 섭취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혈액을 통과하면서도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양소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자꾸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석회화가 됐다, 섬유화가 일어난다, 간 유리 결절이 생겼다, 이런 조직의 변성 수준들도 사실 만성 염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 속에서, 조직 속에서, 혈관 단위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염증들이 오랫동안 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만성 염증으로 커지게 되고, 이 만성 염증은 결절이 되면서 점점 혹으로, 암으로 발전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출발은 염증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몸속에 독소 물질들이 쌓이지 않게, 먹는 것도, 스트레스도, 또 여러 영양 성분들도,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7번째는 좌식 생활인데요. 특히 이 좌식 생활도 움직이지 않은 채 지나치게 오래 앉아 계실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비행기를 아주 멀리까지 가실 때 20시간, 30시간 오랫동안 타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심혈관에 큰 문제가 오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도 하죠. 그만큼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우리 몸 전체 이 혈액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라 할지라도 1시간마다 정말 1분만 움직여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앉아있을 때 이 혈액이 하체에 계속 저류가 되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매우 빠르게 저산소라는 환경이 처하기가 쉽게 되고요. 저산소 환경에서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나 여러 조직의 염증들이 악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암을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이 암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오는 어떤 발암물질을 덩어리로 먹고 발암물질을 몸에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사실 암을 해결하는 것에는 답이 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이 나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